어저께요.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여성 2명이 남성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일단 사건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 보여지네요. 보면 20대 여성이 남전 3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유흥가에서 뭐 저렇게 몸싸움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저 장면이군요. 지금 보시면요. 빨간 화살표 아래를 좀 보세요. 네. 그럼 이제 여성 1명이 오른쪽에 있는 남장 3명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런 거는 많이 있는 행동들이에요. 유흥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게 왜 이제 그 논란이 됐냐면 경찰들이 지금 보시면은 남자 셋 있고 여자 가운데에 한 분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초록색 치마 입은 여자요. 저 여자가 남자 셋한테 끌려가면서 뭔가 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경찰들이 있었는데 저걸 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경찰 가운데 보시죠. 네. 그죠? 지금도 보시면 몸싸움이 계속 있어요. 근데 경찰이 저거 적극적으로 지금 왼쪽 아래를 보세요. 경찰복 입은 사람 보이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있고요. 예, 경찰들이 저 가서 좀 띄워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변을 배회합니다. 그 뒷짐지고요. 남일 구경하듯이.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, 경찰이? 그러니까 저 부분에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내가 같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 3사람한테 이렇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거 좀 뜯어 말리기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. 멀찌감치 떨어져서. 이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경찰의 저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. 네, 일단 경찰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죽여버리겠다.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또 던지고 3, 40분 정도 경찰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처음에 그 신고 떨어졌던 112 끊는 집착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 인지를 못했었고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장면인데 자, 이용혁 교수님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어떻게 본다면 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뭐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현재 접수된 112 사건 다른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. 옆에 와 있는데요.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혹시 그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있을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민원 제기라든가 또는 그 민사소송 제기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재단해서 선제적으로 몸살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경찰의 부분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찰관도 있는 반면 사실상은 회피적, 소극적 이런 수동적 문화 태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사실은 저런 그 극단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찰관의 존재의 그 의미이고 이와 같은 것이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민원 제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몸을 사리게 되는 비난받아야 될 회피적, 수동적 경찰 문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뒷짐지고 있는 저 경찰의 영상은 두고두고 어떤 경찰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. 그런데 저게 다가 아닙니다.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걸 막아달라 이렇게 피해 여성들에게 회유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. 피해 여성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거 좀 빨리 내려달라고. 제 앞에서 이제 내려달라고 했거든요. 그거는 되게 큰 앞에서 제가 안 좋으니까 내리라는 식이었어요. 이뜨고 나니까 저한테 연락 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. 네, 저거 역시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. 이규정 차장.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그렇죠. 일단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지구대에 있던 경찰이 찾아와서 저 유튜브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 여성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자
화가 나서 인터넷에 올린 것인데 그걸 다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. 자신이 맡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동영상만 내려달라고 하느냐. 이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내놨어요. 근데 이 역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티 댓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제시만 했을 뿐이지.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마무리가 될까요? 저 경찰이 명백히 잘못한 거 아닌가요? 제가 너무 잘못한 거죠. 정말 잘못한 거고 아까 이제 보니까 경찰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거잖아요. 적극 개입하면은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.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. 그 말 자체인데 이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흉악범 같은 사람들 경찰에 쫓다가 제압하다 보면 조금 과잉 진압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경우들이 있어요. 진압당한 사람들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잘못한 범인이 경찰한테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당신이 강하게 진압해서 내가 다쳤으니까 손해배상해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경찰관 개인이 그 소송을 부담하고 손해배상도 부담하는 것이 경찰 조직에서 보호를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경찰들이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좀 꺼리게 돼 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 사건과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여자 한 분이 남자 세 사람한테 막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경찰 세 사람이 가서 개입을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공권력에 개입돼가지고 그 가해자들을 다쳐가지고 민사소송을 당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건이 아니잖아요. 지금 상황 자체가. 그러니까 경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명이 원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 때나 그 원론적인 변명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. 네. 모쪼록 경찰이 스스로 결자 해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